양치하고 나가려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구강청결제. 사두면 언젠간 쓰겠지 했지만 막상 쓰려니까 너무 귀찮은 겁니다. 양치질 꼼꼼히 했으니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런데 미국인 친구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Like, do they really use it a lot in abroad? Yes, it's really common, like for Americans, Canadians, also English. It's really common to use mouthwash.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선 굳이 안 쓰는 구강청결제를 미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한다? 이 친구 말 정말 맞는 걸까요? 소탐대실. 저희는 이 미국 친구에게 구강청결제를 꼭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Brushing your teeth is freaking enough. No, but like think about it. When you're gonna still have germs inside. I've been living 30 years without using mouthwash and I've never had any kind of cavity in my teeth. Okay. So the gap between here is not closing any. No, No. no. A I'm little gonna bit bring more? my American friends. 저희는 이 친구 말처럼 더 많은 미국 친구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You always use mouthwash even after you brush your teeth? Yeah, that's usually pretty true. About twice a day. Twice a day. You know, when I was young, I was taught that you have to brush your teeth for three minutes. I mean, that's a very thorough brushwashing process, so maybe I don't have to use it? Any idea, any thoughts about that? It's kind of like when you wash your hands versus like when you use hand sanitizer. Kind of like when you're washing your hands, you're getting all the surface germs, but when you use the sanitizer, it kills the rest of the germs. When you brush your teeth, you're getting like the surface of your teeth and you're getting the surface of the top of your tongue, but when you use the mouthwash, it gets the full length of your tongue. And in America, any sort of medical care is so expensive. Yeah. You have to make appointments way in advance. Yeah, oh my god. Most now go to a dentist or doctor more than Once a year. At most. And even some adults, you just stop going and you don't go for multiple years. So if you use something like mouthwash, it seems like a simple solution to potentially prevent something that could otherwise be very expensive and complicated. Yeah, the American. 대화를 해보니 저희가 만난 이 미국 친구들은 확실히 구강청결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강청결제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루 3번 꼼꼼하게 양치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미국 친구들이 좀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한 가지 방법. 저희는 치태에 반응하는 염색약을 치아에 묻히고 색깔이 얼마나 지워지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양치만으로 충분히 지워진다면 구강청결제를 사용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정밀하게 입안을 살필 수 있는 도구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함께 할 분들도 섭외했는데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는 양치를 꼬박꼬박 하는 편이고 좀 구석구석 개운하게 하려고 신경 쓰고 그래도 저는 교정도 했고 선생님께서 닦는 방법도 알려주셨거든요. 좀 잘 닦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평소 습관대로 양치질한 후 전용 염색약을 묻히고 입을 헹궈 치아에 염색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당연히 양치를 했으니 대부분 깨끗해지긴 했지만 아직 없어지지 않은 곳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 여기도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프라그가 닦이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프라그가 쌓이면 치주 질환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세균 측정기로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검체가 담긴 시약봉을 기기에 넣은 후 결과를 확인해봤는데요. 최대 9,999까지 측정되는 세균 측정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치질을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양치질. 하지만 기대와 달리 양치를 2차례나 했어도 조금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세균이 측정되었는데요. 염색약도 아직 완벽하게 제거되진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꼼꼼하게 양치를 했는데 왜 세균이 나오는 걸까? 저희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한 연구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 양치 후에도 여전히 75%의 세균이 남아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세균들이 구강 내 타액과 섞이며 굳어져서 세균막, 즉 프라그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입속 프라그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실험해봤을 때 여전히 치아 사이사이에 프라그가 남아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매일 양치를 열심히 했는데도 치과만 가면 충치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엔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보니 어쩌면 구강청결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 구강청결제를 만드는 업체로 찾아가 왜 구강청결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한국에서의 구강청결제 사용률은 10명 중에 2명 정도 사용을 하고 미국에서는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한국이 이제 미국에 비해서 이 사용률이 현저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치아 보험이 가능하지만 이제 여전히 검진비가 높은 이슈가 있고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양치 대신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구강 케어템으로 더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양치만으로는 구강 관리가 어렵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네, 양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속의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칫솔들이 닿는 치아의 부분은 입속의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키보드를 닦을 때 열심히 위에 부분 열심히 닦지만 그 사이사이 있는 부분은 잘 닦기가 힘들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치아의 겉에는 열심히 닦는다고 해서 다 닦이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칫솔들이 닦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균들은 치아와 치아 사이뿐만 아니라 혀 안쪽이라든지 입 천장 이렇게 세균들이 입구 전체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강청결제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도 물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구강청결제는 성분에 따라서 클로데시딘, CPC, 에센셜 오일 이렇게 3가지 성분의 제품군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센셜 오일 성분의 경우는 구취나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키고 특히 CPC 기반의 제품보다는 7배 더 강력한 플라그 억제 효과를 보여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성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리스테린을 21일 동안 사용하시게 되시며 입속 건강에 유의미하다는 연구 논문을 보유하고 있어 양치 후에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구강청결제가 꼭 필요할까라는 미국 친구와의 논쟁에서 시작된 이번 주제. 양치질만으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강청결제가 필요하다로 미국인 친구와는 원만하게 매듭 지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구강청결제, 오히려 입안 건강을 해치진 않을지 걱정도 되는데요. 구강청결제의 성분에 따라서 양치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아닌 제품들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CPC 기반의 제품 같은 경우는 양치 후에 사용하게 되면 계면활성제끼리 이온끼리 결합이 돼서 치아의 착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품 선택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강청결제는 하루 2번, 그리고 21일 이상 양치 후 꾸준하게 사용하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소중한 내 치아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